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셰필드 대 첼시 대 셰필드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계속 그래왔듯이 전반 후반을 통틀어 보고요. 잘한 선수 못한 선수는 굳이 보지 않고 같이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입니다. 공격진부터 보시면 공격진은 플리식, 윌리안이 재개 이후로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하고 있어서 체력적인 부분이 걱정되긴 합니다. 다만 플리식, 윌리안이 나가면 경기력이 바로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들은 끝날 때까지 주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루 대신 타미가 나왔고, 타미는 지난 셰필드전에서 2골을 넣은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득점포를 재가동한 타미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원입니다. 선발 라인업은 몇 경기 동안 큰 변화는 없었지만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간 것은 부상으로 여러 번 교체가 됐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길모어가 시즌아웃이 되면서 캉테 길모어의 빈자리를 조르지뉴가 메우게 되었으나 조르지뉴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는 점이 호재입니다. 최근 바클리, 특히 마운트의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은 수비입니다. 수비는 큰 변화 없이 주마 텐센 조합에 좌 아스필리쿠에타, 우 제임스로 나왔습니다. 다만 신기한 건 루이스 베이트라고 2002년생의 미드필더가 콜업됐습니다. 유스 프리미어리그 경기 기준으로 4골 4도움을 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으며 재능을 인정받는 선수라 해서 기대가 됩니다. 셰필드는 거의 20분 만에 컵백과 코너킥을 가져갈 만큼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먼저 선제골을 빨리 넣고 잠그겠다는 얘기죠.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좀 빠르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가지고 골을 집어넣은 후에 내려앉겠다는 얘기죠. 그게 거의 유효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쪽이 불안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비는 탕쿠가 좋고 공격은 제임스가 좋으니까 제임스 텐센이 같이 있는 그쪽을 들고 팔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결과물이 나오고 있었죠. 코너킥이 됐든 컵백이 됐든 거기서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리식과 윌리안은 몸이 무거운 게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플리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이 좀 길게 나갑니다. 칠 때 공이 좀 길게 나가지만 본인이 워낙에 폼이 좋고 속도가 좋으니까 그 길게 찬 것도 따라잡아서 짧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공이 계속 길게 나갔다. 몸이 많이 무거워졌다는 얘기죠. 선발 라인업이 계속 똑같으면서 체력이 좀 걱정된다. 앞서 그 선발 라인업은 1시간 전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녹화한 거를 그대로 가는 건데요. 선발 라인업이 계속 똑같다는 얘기는 상대가 읽기도 편하고 우리 쪽에서는 지치기도 쉽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플리식, 윌리안, 마운트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타미의 선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타미가 의지도 그게 크게 보이지 않았고 선수 자체가 밸런스가 너무 빨리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붙기도 전에 밸런스가 무너지는 느낌? 공을 잡으면 벌써 분주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패스가 정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득점을 못하면 지루처럼 이것저것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타미는 그것마저 없으면서 굉장히 무색무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골 들이기 17분에 골을 넣어요. 되게 이른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셰필드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셰필드가 조직력도 되게 좋고 전방 압박도 크리스탈 팰레스, 와포드보다 훨씬 잘 가져가는 느낌이었거든요. 확실히 상위권에 있는 팀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전방 압박 같은 거, 그리고 내려앉을 때 수비 집중력,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비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뚫리는 거, 갑자기 얼떨결에 먹히는 거, 예를 들면 자아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원더골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죠. 수비가 그것까지 막으라는 건 솔직히 욕심, 막아주면 좋겠지만 못 막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프로 생활을 못했으니까 프로와 프로를 비교해도 이렇게까지 선수를 놓칠 수 있나? 아니, 그 공격이 들어오면 공격수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중앙 미드필더인 베르게라든가 수비수인 자기엘카, 나중에 들어간 자기엘카가 득점을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뜬금없는 득점이 되니까. 근데 맥골드닉 같은 이런 공격수가 들어오는데 자꾸 놓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수비에 정말 문제가 있다. 수비 전술, 세트피스, 전술 이런 거는 램파드 책임으로 돌릴 수 있더라도 선수를 놓치는 것까지 램파드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좀 텐센, 주마, 루디거 모두 다 좀 실망적이었다고 봅니다. 주마도 좀 놓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점유율이 높다 그러죠. 한 30분, 전반 3, 40분까지 볼을 계속 돌립니다. 후방에서 볼을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7대3 이렇게 됐다잖아요. 75대 25 이런 식이었다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대부분을 뒤에서 돌렸을 겁니다. 전방으로 나간 점유율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되게 후방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거는 셰필드가 원하는 바죠. 그 후방으로 돌릴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한 골을 넣었을 때 후방으로 돌리면
상대는 급해지니까 앞으로 나오게 되면 공간이 벌어지잖아요. 그 공간으로 넣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후방에서 돌리는 게. 근데 우린 이미 한 골을 먹혔고 그러다가 또 추가골을 먹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후방에서 돌리는 건 저들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오히려 전진을 안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후방에서 돌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오늘 조르지뉴 같은 스타일보다는 조금 도전적인, 패스 미스가 또 많더라도 좀 도전적인 길모어나 캉테가 먹히는 거다, 코바치치나.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코바치치가 나왔으면 했는데 몸 상태가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뭐 치크, 뭐 오도이, 지루, 이렇게 알론소 적극적으로 투입하면서 3백을 가져가기도 하고 4-2-4도 가져가 보고 뭐 여러모로 해봤지만 이미 셰필드는 잠길 마음이 확실했고 셰필드의 집중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비 집중력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도 찬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패스가 잘 들어갔을 때도 있고 특히 바클리가 전환을 계속 잘 가져가 주면서 바클리 괜찮다. 그리고 프리킥도 굉장히 잘 찼고요. 오늘 바클리가 제일 좋았다고 봅니다. 풀리식도 좋지 않았고 윌리안도 좋지 않았고 지루도 들어간 거에 비해 뭐 고군분투하긴 했지만 뭐 결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바클리가 제일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쉬운 게 뭐냐면요, 진 건 진 거예요. 결론은 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휴식은 휴식대로 못 가져가고 결과는 결과대로 못 가져가고 챔스건은 챔스건대로 위기가 됐습니다. 레스터, 맨유 뭐 경기를 지금 볼 수는 없고 뭐 내일 있는 경기도 있고 내일 모레 있는 경기도 있지만 그 경기들에서 이 상대 팀들이 다 승리를 해버리면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뭐 레스터나 맨유나 해볼 만한 상대들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5위까지 밀려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반전을 놓고 봤을 때는 램파드 감독이 뭘 하려는지는 알겠어요. 텐센 빼고 뭐 마운트 빼고 안 되니까 이들이. 그리고 알론소 놓고 뭐 루디걸 놓고.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 공격에서 한 점이라도 못 내면 우린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를 놓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케파가 막아도 득점이 나옵니다. 선수를 놓치니까. 간단한 얘기거든요. 루디거가 뭐 이렇게 통 튀어주고 골 먹히는 거. 선수를 놓치면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프리한 찬스에서 2골이 다 납니다. 그냥 3골을 다 프리한 찬스에서 냈죠. 헤더도 프리한 상태에서 했으니까. 방해라는 느낌이 없어요. 수비가 뭘 방해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 먹히겠다 싶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비에 기대할 게 전혀 없고 우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9경기, 10경기 연속으로 2점씩 내고 있다. 근데도 웨스트햄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득점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죄송드려요.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죄송해요. 첼시 팬들에게. 근데 득점이 없으면, 단 한 점이라도 없으면 첼시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팀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베르츠? 아니 그 하베르츠의 더 대단한 선수, 뭐 산초? 아니 그 더 대단한 선수, 뭐 레반도브스키, 홀란드, 음바페 이런 선수가 와도 이 수비로 과연 다음 시즌 경쟁력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 15-16 시즌보다 더 졌거든요, 올 시즌이. 그러니까 니가 가라 챔스라 그러죠. 이른바 니가 가라 챔스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까지 4위를 하고 있고 3위를 하고 있다 뿐이지 패배 숫자만 봤을 때는 거의 역대급이에요. 첼시 수비를 개편하지 않는 이상 절대 어떤 성적도 맺지 못한다. 제가 우승의 조건이라는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비 개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 공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수비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안 되는 날도 있어야죠. 공격도 어떻게 매번 잘 됩니까? 매번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날도 있어야죠. 왜냐면 셰필드가 잘했기도 했고 수비 집중력도 좋고. 그러면 수비로 묶어서 최소한 1대0으로 이기든 0대0으로 비기든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는 수비력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수비력을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력이었습니다. 득점이 안 된다? 오늘 몸들이 무거워요. 특히 제가 좋게 보던 마운트, 플리식, 윌리안이 다 몸이 무거워요. 지론 나오지 않았고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고 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사실 왜? 수비가 있으니까 잘 막다 한 방만 해보자. 셰필드 홈이고 셰필드가 오히려 점수를 따라와야 되는 거니까 좀 순위가 쳐져 있잖아요. 조금 지면서. 그러니까 셰필드가 더 급하니까 우리가 딱 단단하게 묶고 있다? 늦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몇 분 득점이 안 돼요. 계속 득점이 안 돼요. 물론 17분에 골을 먹히기도 했지만 그러면 지겠구나가 먼저 생각나게 되는, 참 이런 경기력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에우 오는 거 반갑고 베르너 오는 거 반갑습니다.
거기에 하베르츠 오는 거 반갑고 뭐 공격 쪽 얘기 많죠. 뭐 사비치 얘기도 있고 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비 쪽 링크가 더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뉴가 됐던 파우토레스가 됐던 우파메노카노가 됐든 치렐이 됐든 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신 크로스 그럴 거면 지루가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타미보다 버텨주지 못하는, 밸런스적으로 버텨주지 못하는 타미보다는 지루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지루는 나중에 투입하게 되고 3백으로 갔다가 또 3백도 안 먹히니까 4-2-4로 가고, 램파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수비 보강을 많이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스필리쿠에타 빼고 다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안 좋았습니다. 왜? 저는 골키퍼의 탓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최종 수비니까. 근데 골키퍼의 탓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전 케파 그간 못했을 때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케파는 최종 수비고 대부분 수비수가 길목을 막아주는 역할이라면 골키퍼는 슛을 막아내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슛을 막아내는 건 아무래도 길목을 막는 것보다 훨씬 어려우니까. 하지만 케파도 이제 뭔가 하나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빌드업이 엄청나게 잘 되는 선수도 아니에요. 후방 빌드업에서 케파만 잘 돼도, 에데르송 보시잖아요. 에데르송만 잘 돼도 풀어나가거든요. 근데 케파도 이제 뭔가 뭐 빌드업이면 빌드업, 키퍼가 안 된다 그러면 키핑이면 키핑, 좀 잘 막는 거, 아니면 공중볼이면 공중볼.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케파는 왜 필요한지를 본인이 입증해내지 못하는 선수다. 이런 얘기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맨유는 일정이 좋으니까 그렇다 치고, 셰필드하고 이제 경기가 있는 레스터, 그 전에 본머스하고 경기가 있는 레스터는 승점을 쌓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첼시는 5위로 밀려납니다. 우리가 과연 5위로 밀려났을 때, 4위, 3위가 아닌 5위로 밀려났을 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정말 경기 외적인 거잖아요. 맨시티가 징계받는 걸 기다려야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는 선수나 만약에 램파드 감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4위, 3위를 차지해야지 맨시티가 징계받으니까 5위권까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쨌건 경기는 끝났습니다. 3-0으로 경기는 끝났고, 맨시티를 잡고 크리스탈 팰레스를 잡고 와포드를 잡으면서 찬찬히 잘 쌓아놨던 3위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당장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더 암담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것이 기대된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